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땅에 살고 있던 큰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일제 때 사라졌거나 멸종위기 수준까지 몰렸거나, 이거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우리 사회가 현대화하면서 우리가 식민 그 경험이 없더라도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조직적으로 몰살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을까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랑이,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숫자로는 호랑이보다 표범이 훨씬 많이 죽었고요. 표범은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일본 사람들 지휘하에 굉장히 많이 죽였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 환경부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제법 여러 마리 이제 풀어줬잖아요. 반달가슴곰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불곰도 살았었어요. 근데 불곰도 일제 때 깨끗이 없어졌고요. 늑대도 거의 씨가 마르게 된 게 일제 때고요. 여우도 그렇고, 여우는 반달가슴곰과 마찬가지로 환경부가 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마리 우리나라 산에서 이제 살고 있고, 바다의 경우에는 독도 강치를 일본 사람들이 그때 뭐 거의 씨를 말렸죠. 가죽 그리고 기름 쓰겠다고 단군 신화와 연결해서 일본이 일부러 어떻게 말살했다, 그런 분석은 전 개인적으로 별로 본 적은 없고요. 둘 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동물들 중 가장 무서운 동물인 거죠.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곰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곰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기 때문에 호랑이의 경우 또 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이다. 아마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이렇게 통치하지 않았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기회만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호랑이나 곰은 계속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더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의 신화를, 우리의 그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식민지에 있는 것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초토화시킨 걸 거예요. 아이고, 지금 표범이라도 복원해 볼까 하고 저희들이 가끔 대중의 뜻을 한번 이렇게 운을 떼보거든요. 턱도 없습니다. 겨우 여우는 사실, 근데 여우도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 여우는 그냥 귀엽고 작은 동물, 사실 늑대를 우리가 산에다가 복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일이 벌어질까? 사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생태계가 복원되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훨씬 여유가 있어요. 아이, 그 뭐 야생동물들 있으면 각자 좀 조심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약간은 지나칠 정도로 이런 문제에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호랑이를 만약 복원시키려면 호랑이의 먹이가 될 만한 동물들을 먼저 충분히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호랑이를 만약 복원시킨다 그러면 호랑이가 사람을 해쳐야만 하는 거죠. 호랑이가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고라니, 사슴 뭐 이런 아이들이 숲속에 충분히 있어야 그 아이들을 공격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호랑이를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호랑이 복원은 상당히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카이 교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동경대학의 식물학자였는데요. 그분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나중에 뭐 박물관장도 하시고 뭐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가 되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셨는지, 토종식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꼽는 식물이 한 530종 가량 되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거의 300종 가량
정확한 숫자가 257종인가 그분이 기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동료 식물학자들은 되게 맥빠져해요. 동물 중에서도 곤충은 그나마 지금도 이 땅에서 신종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식물은 그러기 좀 힘들잖아요. 식물은 웬만큼 우리가 다 봤잖아요. 해방이 된 이후에 땅의 식물학자들이 신종을 기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제 때 이 나카이 교수가 거의 다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다 하셔가지고요. 학자로서는 엄청나게 존경받아야 마땅한 한반도의 식물상을 그분만큼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식물은 다 나카이예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명은 최초로 기재하고 이름을 명명한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이름을 탈환한 케이스가 몇 개 있기는 한데 학명은 뭐 거의 그래서 참 섭섭해들 해요. 저는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동물 얘기를 몇 개 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동물종 중에 자포니카라는 종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밤마다 듣고 계시는 청개구리 하잖아요. 청개구리. 그 청개구리가 하일라 자포니카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개구리에다가 왜 자포니카라고 지네가 붙이냐고요. 이게 뭐겠어요? 영원히 통치할 걸로 생각한 거죠. 종명을 자포니카, 자포니쿠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는 일본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을 나타내는 라틴 용어가 자포니카 또는 자포니쿠스.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놓으면 참 억울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거의 미국에서 제가 민벌레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민벌레 신종을 하나 발견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조아티퍼스 코리아누스 이렇게 붙였다. 그럼 아마 제가 그 발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 거예요.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럴 거예요. 미국에서 발견했고 그런데 한국 학자랍시고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나라 이름을 붙일래. 그건 안 되죠. 저는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쾌거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흔한 개미, 일본 왕개미. 우리 꼬마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그 일본 왕개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개미가 캠퍼너러스 자포니쿠스예요. 아니 한국에 사는 개미한테 왜 또 일본 학자는 일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또 왜 우리는 그냥 왕개미라고 안 부르고 일본 왕개미라고 또 부르셨을까? 왕개미가 많아요. 종이 여러 종이 있어서 이걸 붙이다가 보니까 다른 왕개미들이랑 구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명이 자포니쿠스라고 돼 있으니까 일본 왕개미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그냥 굳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건 학문의 세계에서는 priority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느냐 그 이름을 따라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최초의 기록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연구실에 꼬마일 때부터 드나들던 장용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특기 장학생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잠깐 있었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서 고려대학교 생물학과의 개미 특별 전문가로 그냥 입학을 했습니다. 고려대 생물학과에서 석사를 했는데 장용준 군이 석사 논문을 쓰면서 찾아냈습니다. 김창환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곤충학계의 스승님이신 분인데 그분의 어떤 논문을 어디서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일본 왕개미라고 부르기 전에 김창환 교수님의 어떤 논문에 그냥 왕개미라고 쓰신 걸 한 줄 딱 발견해갖고 이게 더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일본 왕개미가 아니라 그냥 왕개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알려지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알리고 다닙니다. 어디 가서 개미 강연할 때 어떤 꼬마가 일본 왕개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본 왕개미가 아니라 왕개미예요. 이제부터는 일본자 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홍보하고 다니는데 아주 드문 쾌거인 겁니다. 우리 동식물 학명에 자포니카 아니면 자포니쿠스가 들어간 것들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로서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카이 교수가 식물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을 뒤에 붙인 걸 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는데, 그 일부 학자들이 한반도에서 잡은 표본에다가 자포니카 내지는 자포니쿠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저는 그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름을 보면 혹시 그 이름보다 먼저 지어진 이름은 없을까 종종 찾아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프라이어리티 룰에 의해서 먼저 붙여진 이름이 어딘가에 단 한 번이라도 어느 기록이라도 있으면 그걸 근거로 국제 동물명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대한민국의 생물학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8.15를 맞이할 텐데요. 우리는 참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겨 본, 그리고 되찾은, 우리만큼 그렇게 처절한 경험을 한 나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8.15에도 우리 민족의 아픔 한번 되살려 보시고요. 동물학자라서 그런지 동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찌질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억울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 이름을 붙인 동물 중에 대표적으로 두 동물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일본 왕개미라고 제 앞에서 부르시는 분이 계시면 네, 올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재밌는 얘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재미님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I love you.